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목소리가 상당히 밝아 보이신데요? 좀 톤을 높이려고요. 네. 자, 주한주가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 사진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90도 인사하는 사진만 생각이 나고 서천시장 상인들의 그런 울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윤석열 브로맨스의 정치 화해 쇼에 서천시장을 이용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민들 조금 더 오랜 시간 만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남은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90도 폴더 인사, 대통령의 어깨 툭툭 기차 타고 같이 올라가자 이게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천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은 상당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울분에 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앵커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90도 인사만 말씀하셨지만 네. 90도 인사를 대통령이 받기 전에 네. 했던 행동과 말이 있어요. 아. 그게 바로 대통령이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대통령께서 어이 왔어? 이제 이렇게 반말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한동훈이라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예전에 부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봐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 전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눈이 내리는데 혼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시장 상인들한테 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눈 맞으면서 대통령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시장 상인분들 먼저 만나서 정말 힘드시죠. 저희 곧 대통령님 오시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 잘 하시고요. 저희가 여러분 말씀 들어가지고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했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 상황을 약속된 대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당신 좀 사퇴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이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저희가 사퇴 얘기 꺼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김경률, 마포울 출마, 공천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명을 했지만 결국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죄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기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툭 공을 대통령실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도 이제 바뀌었던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실 확인이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흑서 썼던 김경률과 네. 지금 집권여당의 비대위원회인 김경률은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은 공천받는데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면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한 본인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발 빠지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죠. 장성철 소장께서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뼛속까지 보수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언행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적인 잘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모순, 이율배반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보다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아요. 몰카 공작이에요. 뭐 어떤 사전에 계획된 조작이에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배우자가 어떻게 일반 사인으로부터 명품백에 선물을 받습니까?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라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양심적인 문제 아닌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 우린 피해자야라고 항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냥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것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최재형 목사가 합니다. 네.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한두 번 만났을 때 사석에서 인사 관련해서 본인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촬영을 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몰카 공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말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께서 어쨌든 사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갖다 주는 거 촬영해가지고 진짜 받으면은 내가 이거 폭로해야지 이런 의도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저러한 뇌물성 선물을 받고 또한 내조에만 열중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조용해지면 좀 본격적으로 나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지난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당황스럽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럼 왜 억울한지, 최재형 목사는 왜 저런 몰카 공작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지 저희가 그냥 영상만 보고 일방적인 상대들의 주장만 갖고 평론을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잘못이 없다면은 최재형 목사가 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벌을 받거나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죠.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어요.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를 해야 되냐 수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던데요. 사과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국민이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한 거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거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입장 표명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대통령과 정말 선을 넘는 관계의 단절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분란과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우리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저도 언급 안 할게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 없어요 라고 한 발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전용 열차를 같이 탔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두 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뭐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흘러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서천 화재 피해 당하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할까, 이런 부분보다 노수 씨 왜 그랬냐, 저한테 왜 사퇴하라고 하셨어요, 공천 어떻게 할 거야, 공천 잘해, 이러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외신들이 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창피스러운 모습이죠. 만약에 일본의 기시다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사인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저런 명품백을 받았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보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 아이고 이 사람도 좀 당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창피하다, 좀 후진국이네,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선물을 받아,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 나오실 때 보수 쪽을 많이 공격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저요? 하다 보면. 저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공격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아이템이 안 잡혀요. 방송 아이템으로. 그래가지고 민주당 비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세요.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침대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누워있다. 네, 여당의 분란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부채질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지금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다, 우리 무난하게 가면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민의힘과 보수 쪽을 비판하는 것은 양심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 비판 신랄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제가 몸담던 보수 우파에서 정권을 잡고 일을 하는데 비슷한 아니면 더한 잘못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그쪽 당직자가 돼야죠. 근데 저는 당원도 당직자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입장을 하는 것이 평론가로서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수 쪽에 정말 많은 분들과 우정을 나누고 인연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 원래 그래요. 근데 잘못됐잖아요, 앵커님. 이거 디올백 받은 거를 받은 것도 사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냥 그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방송이라 네. 지금 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보수 쪽과 연계가 돼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도 오늘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의를 받아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래서 좀 어떠한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좀 얘기를 해달라. 아직은 정말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영입 제의 받은 것은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뭐 문재인 정권 비판 많이 했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정확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제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다니까 좀 지켜보시죠. 장성철 소장이 이현주 전 의원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정치를 안 한다. 왜냐하면 평론가로서 정말 그 이현주 의원도 여야 가릴 거 없이 뭐 상식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쪽 진영을 선택을 해서 정치한다고 하면 과거에 네가 했던 얘기는 결국에는 정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상대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 뺏지다는데 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한번 배지 달아보면 계속 정치하고 싶어 해요. 야, 그게 뭔데 자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아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배지 달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박지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올드보이 분들도 네네. 저분들은 정계에 은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후배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내가 중진으로서 경륜을 좀 정치권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라는 명분을 갖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DNA에는 나는 배지 달고 싶어, 국회의원 하고 싶어라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로 가겠습니다. 네. 예. 나올까요? 총선에? 지금 워딩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난 총선 출마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출마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진중하게 엄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할게요라고 워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쨌든 이낙연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묻히기만 모습 보이는 것보다 본인이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지, 본인이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본인의 근거지였던 호남에서 직접 평가받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인 고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이요? 네. 그쪽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광주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셨을 때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본인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을 호남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나갔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나가서 떨어졌어요. 네. 정치적인 데미지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위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철학이 아니라 약간 떠밀려서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니 이제 이미 나는 총선 안 나가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본인 입으로 좀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 다시 나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명구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자꾸 나 출마를 권하니까 내가 정말 나의 지지자들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내가 한번 결단해볼게. 나 생각 바꿨어요. 이러한 명분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직접 저 생각이 바꿨습니다. 결정 바꿀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고요. 아마 주위에서 강하게 정말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그 소위 말하는 배지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은 뭐 출마를 안 하겠죠. 그럼 모든 출마자들은 배지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뭐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정치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생각하겠죠. 내가 출마해서 배지 달아서 2027년 대선 출마하는데 유리한 게
배지 다는 걸까? 아니면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명분 있게 지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